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인구의 모든 것, 인구라는 단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고 인구 오너스 시대다, 인구 경제학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설 만큼 인구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구를 특별히 들여다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미 시작된 그런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역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으니까 비즈니스의 전략도 변화해야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4P라고 하죠. 프로덕트, 제품에 있어서, 또 프라이스, 가격에 있어서, 또 플레이스, 이 유통에 있어서, 프로모션, 이런 마케팅이나 접근 방식에 있어서 다 비즈니스 전략이 바뀌어야 되겠죠. 인구 구조가 바뀌니까요. 그리고 인구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실제로 하고 있고 어떤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 안에서 이 삶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변화, 기업의 변화, 또 투자의 방향성의 변화,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차이나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께 섰습니다. 세계 공장의 대이동을 설명하는 그 대표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지각 변동하고 있다. 그 지각 변동의 중요한 하나의 스토리, 그게 바로 차이나 엑소더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미 미국과 중국 간의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장기전이 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던 여러 기업들이 굳이 중국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중국은 기존의 세 개의 공장이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해서 값싼 노동력과 다양한 인프라, 이 인건비도 저렴한데 인프라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시장도 컸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공장을 많이 두었었는데, 그런데 중국에 공장을 두다 보니 관세 장벽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우회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거죠.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관세 장벽에 막히니까 굳이 공장을 중국에서 가동시킬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역시 기업들의 액션이 생긴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라는 것을 부과하니까 그 공장을 어디로 이전시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베트남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하는 그 두드러지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중에 하나의 이유밖에 안 되는데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 공장의 대이동, 그 대이동을 설명하는 그 첫 번째 용어는 바로 리쇼어링입니다. 원래 세계의 공장이 중국으로 집중되던 시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표현을 영어로 오프쇼어링이라고 표현하죠. 공장을 아웃소싱한다. 제조 기지를 다른 나라에 둠으로써 더 그 나라에 있는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해서 이 제조를 맡기자 하는 게 이제 제조의 아웃소싱, 그죠? 오프쇼어링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는 정책 기조가 리쇼어링으로 바뀌었습니다. 리쇼어링 정책은 트럼프도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거예요. 트럼프도 공장을 미국에 둬야 미국의 어떤 고용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소비가 진작돼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그레이트하게 이어질 수 있는데 자꾸 공장이 중국에 있고 멕시코에 있으니까 이거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나프타, 노스 아메리칸 FTA, 나프타를 철폐하고자 하는 이유는 멕시코에 공장을 둬서 나프타 때문에 뭐예요?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으니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도 공장을 미국에 안 두고 멕시코에 둬서 더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서 생산하고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으니까 이거 나프타 때문에 굳이 많은 공장들이 미국에 안 두고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프타 안 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정책 또 하나가 법인세 인하죠. 그래서 우리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지만 법인세가 이만큼 저렴하니까 그래도 할만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 내면서 여기서 수출해서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서 수출하느니 그냥 우리나라 와서 그냥 생산해. 관세를 많이 부과할 테니까 굳이 거기서 우회 수출할 필요 없어. 이게 다 리쇼어링 정책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유턴 기업 지원 정책. 이게 중요한 정책 기조 중에 하나입니다. 나가 있는 공장들을 일부든 전체든 한국으로 돌아올 경우 우리가 세제 지원, 자금 지원, 뭐 여러 가지 설비 지원도 해주겠다. 그럴 테니 돌아와라.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이. 이게 다 리쇼어링 정책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공장이 밖으로 안 나가고 본국으로 이동하는 현상, 그 리쇼어링으로의 전환, 오프쇼어링에서 리쇼어링으로의 전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세계 해외 직접 투자 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계 해외 직접 투자가 이미 2015년부터 줄어들고 있죠. 공장을, 생산 기지를 외국에 안 두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투자진흥기관, 우리나라로 치면 코트라 같은 기관이에요. 그럼 여러 나라마다 이 투자진흥기관, 코트라 같은 기관들이 여러 나라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진흥기관의 세계 해외 직접 투자 전망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 그 조사 결과 UNCTAD에서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앞으로 세계 해외 직접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그냥 유지하거나 감소시키겠다라고 하는 기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 기관들의 세계 해외 직접 투자의 전망치를 보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결국은 해외 직접 투자 안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리쇼어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세계 공장의 대이동, 첫 번째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리쇼어링이 아닌 또 다른 트렌드. 저는 이제 여기서 이름하여 뉴쇼어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장을 중국으로 보냈다가 우리나라로 되돌려 보내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의 이동. 이걸 저는 뉴쇼어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제조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는 좋았죠. 근데 그 제조 환경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뭡니까? 인건비죠, 인건비. 그것을 이제 생산 요소라고 하죠. 생산의 3요소 뭡니까? 토지, 노동, 자본. 그 중에 하나,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제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공장을 세워서 제조를 불려야 더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생기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인건비가 중요할 텐데 중국의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져서 더 이상 중국에서 공장을 굴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다른 더 저렴한 나라를 찾아서 공장을 이동시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계의 산업들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생산의 3요소로서 제가 디지털 경제 유료 강연에서 얘기를 했죠. 생산의 3요소가 노동, 토지, 자본이었는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이나 정보가 된 거예요. 디지털 경제로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기술이나 정보가 더 중요한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중국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세계의 공장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뉴쇼어링이 벌어지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해외 직접 투자, 앞에 보셨던 것처럼 세계 해외 직접 투자는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아시아 해외 직접 투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해외 직접 투자에서 아시아 해외 직접 투자를 구분한 거예요. 제가 구분했는데 그 구분하면서 제가 통계를 어떻게 또 구분했냐면 아시아 해외 직접 투자에서 중국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를 또 구분을 해봤어요. 그런데 중국으로의 해외 직접 투자는 변화가 없거나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해외 직접 투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때부터 해외 직접 투자는 주는데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해외 직접 투자는 늘어나고 있다. 이게 거시 변수로서는 이 공장의 이동을 보여줄 만한 단서가 되는 거죠. 결국 전체 아시아 해외 직접 투자에서 중국으로의 해외 직접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게 레벨 다운된 형태다라는 것을 보면 중국으로의
공장 이동보다는 아시아로의 이동, 이런 것들이 더 본격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역시 미시적으로 기업 관점에서 좀 사례를 들어드리면, 중국으로부터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시키거나 아니면 중국에서의 생산 의존도를 줄이거나 중국의 공장 가동률을 줄인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차이나 엑소더스가 실제로 여러 기업들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은 안 되지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HP, 델, 소니, 앱슨, 팍스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많은 기업들이 공장 자체를 아예 철수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의 생산을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다. 이게 차이나 엑소더스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것인가? 우리나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 직접 투자 통계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의 유일한 통계인 것 같아요. 한번 봤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는 그래도 늘어나는 국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업 경영 안 하고 다른 나라에서 기업 경영하려는 그런 시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019년은 3월까지의 누적 통계이니까 예외로 보시고요. 비중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18년과 비교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해외 직접 투자액은 어쨌든 늘어나는 구조인데 2012년 이후로 늘어나는 구조인데 여기서 중국으로의 투자는 줄어들고 그 밖의 나라로의 투자는 늘어나고 있죠. 결국 우리나라가 해외 직접 투자하는 투자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게 줄어서 한때는 중국으로의 해외 직접 투자가 거의 절대적인 비중 60%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12.4%로 깔아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의 해외 직접 투자 더 이상 안 하죠. 이제 많은 여러 타이어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이나 전자 기업이나 여러 기업들의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중국으로의 굳이 이제 생산의 의존 이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 해외 직접 투자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 공장의 대이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죠. 물론 이 내용 말고도 또 한 가지 중요한 세계 공장의 이동 하나는 바로 영국으로부터의 엑소더스죠. 이 하드 브렉시트가 예견된 상황 하에서 브렉시트 과정에서 굳이 여러 기업들이 영국에 본사를 두고 생산 거점을 두고 금융에 본사를 두고 하던 일을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영국과 EU가 분리되니까 그러면 영국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생산한 여러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EU 회원국에 수출하려면 관세를 물고 수출해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사례로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도요타나 여러 에어버스나 여러 기업들이 이미 생산 거점이나 아니면 그 여러 본점, 본사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로 유럽의 다른 나라로 이동시키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도 세계 공장의 대이동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어쨌든 세계 경제가 이렇게 공장의 이동을 통해서 달라지는 이런 지각 변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한국의 공장 이동을 보여주는 모습을 미시적으로 기업의 케이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세계는 이마트 현지 매장을 2017년에 이미 철수를 했고요. 삼성전자도 공장 철수를 이미 진행했습니다. 선전이나 텐진, 통신장비, 휴대전화 공장을 이미 철수를 했습니다. CJ푸드빌 같은 경우 빕스 베이징 1호점을 철수했고요. 롯데는 롯데마트를 철수를 했고요. 텐진 롯데메카점을 매각했고요. 제과 음료 공장 6건 중 가동률이 떨어진 그런 공장을 중심으로 매각을 이미 검토에 들어갔고요. 현대자동차도 이제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했고요. 이런 것들이 공장이나 아니면 유통 매장의 철수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사업 구조 조정이 이미 본격화됐음을 보여주는 그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은 세계 공장이 이동하고 있다. 그 방향성이 본국으로 회수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의 이전을 보여주는 거시 지표들 혹은 미시적인 그런 케이스들을 같이 맞물리면서
보여드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공장이 대이동하는 이런 관점에서 사실 한일 무역 분쟁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은 이제 한일 무역 분쟁이 만약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경우라면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에 공급을 안 하니까 단기적으로나마, 그러니까 생산 기지를 본국으로 회수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더 높죠. 이런 것들은 또 한국 경제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소재 부품 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R&D 투자를 해서 그 부분에 중소기업 공급업체들을 확대해서 국산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라도 중점적으로 우리 공장이 더 많이 늘어나고 제조기업 혹은 제조산업 자체가 다시 융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